한 명은 이번 주말에 시험이고요. 중간고사 중1인데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여행 2명 결석입니다. 숙제 질문 처리를 먼저 할게. 3단원에 9페이지 피시면 되겠죠? 그렇죠. 3단원에 9페이지. 유형 6번을 그 27번 빼고 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 명씩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두 개만 풀어드릴게요. 살짝 다른 거. 26번하고 29번하고 두 개만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 모르는 거 있는 친구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재도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 26번을 굳이 고르는 이유는 다른 문제들처럼 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번 하는 건데, 그럼 일단 식 작성부터 해야 되거든요. 식차식을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당연히 8차식이니까 몫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 몫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의 일부분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몫이 들어있는 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당연히 A는 BQ 플러스 R을 또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나머지가 언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0이 아니라고 했지. 나머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나머지를 구하려고 해도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A는 BQ 플러스 R을 일단 써야 됩니다.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거기 뭐 QX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거 그대로 쓰든지 하세요. A0, A1X 이런 8차식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를 줘야 되는데 나머지가 1차식일 거니까요.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A, B를 찾기 위해서 방정식이 두 개 필요한데 당연히 요 두 놈 때문에 마이너스 2와 1을 넣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2의 10승, 2의 10승은 뭔지 알죠? 1024. 얘는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024. 1을 넣으면 2a 플러스 b도 102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시면은 a, b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더할까? 그러면은 2b가 1024의 두 배니까 b가 1024라는 뜻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뭐 20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2의 10승이라 쓸게요. 아무튼 b는 2의 10승이고요. 그러면 b 자리에 2의 10승을 넣잖아? 그럼 뭐 A형인 거지. 요거를, 이 결과를 여기다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에다가 적용을 시키셔야 돼. 그럼 결국 나머지가
뭐다? 2의 10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머지를 찾아줘야 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 식의 개수의 합이 아니고 일부분의 합인데 첨자를 보시면은 홀수만 적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내가 말씀드린 바를 기억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사는 거야. x의 1대입 마이너스 1대입해서 연립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요 식을 됐고요. x의 1대입 할게요. 1대입 하면 1은 그러면 3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써야지. 마이너스 3에 a0, a1, a2, 데레레 a8까지 더해지는 식이 될 거고 당연히 얘는 계속 2의 10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할게요. 얘를 넘긴 다음에 3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10승 빼기 1을 하면은 1023 나누기 3을 하면은 341인가요? 그래서 A0부터 A8까지 다시 말해서 몫의 개수의 합은 341인 것을 알아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했다 뺐다라는 꼴을 만들기 위해서 x의 마이너스를 대입할 차례입니다. x의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얘는 또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죠? 똑같네? 맞나?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플러스 A8 여기 2의 10은 똑같고요.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래 요 식이. 근데 여기만 다른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A0 빼기 A1 더하기 데레레 A8은 똑같습니다. 341로서 요 두 식을 연립하면은 홀수첨자의 합이나 짝수첨자의 합을 알 수 있다 라는 상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이제 홀수첨자의 합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빼란 얘기고요. 뺐다고 치면은 0되니까 두 개 있는 게 0이니까 하나 있는 것도 0이겠죠. 답은 0인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29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데 얘는 6차식이 제시가 돼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6차식이 전개가 멀쩡하게 된 게 아니라 이 6차식을 x 빼기 1에 관한 6차식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몇 번 얘기했지? 조립제법을 거듭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조립제법을 거듭해서 푸는 것은 개오바고요. 아무튼 이놈이 이렇게 x 빼기 1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상태에서 저 개수 자리에 있는 A0, A2, A4, A6 짝수 첨자인 개수가 빠짐없이 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인데 원래는 근데 이게 x에 관한 식이 아니니까 얘를 1로 만들 수 얘를 마이너스 1로 만들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를 1 마이너스 1로 만들 수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못해? 그럼 1을 만들려면 2를 대입하는 거죠. x에 2를 대입하시면 얘는 8이고 얘는 빼기 4 더하기 3은 7입니까? 7의 제곱 49라 쓸게요. 49는 A0, A1 다 더해진 거겠지.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 만들려면 0 대입하라는 소리죠. 0 대입했으면 3밖에 안 남으니까 9고요. 요쪽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더했다 뺐다 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짝수첨자였으니까 두 개를 더해야 살아남을 거고 두 개씩 있을 거니까요. 결국 요 두 값의 합의 반이다 라고 암산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합치면 58이고 58의 반이 29네. 정답은 그 다음에는
유형 8번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35, 36은 또 이 꼬라지거든, 이 꼬라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거듭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근데 35 같은 경우는 보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35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거 모르지 마세요. 앞으로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거. 세 번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바로 떠올려야 돼요. 멀쩡한 식을 자기가 원하는 꼴의 1차 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거듭합니다. fx가 54 x 3승 마이너스 45 x 제곱 플러스 15 x 마이너스 3 요런 멀쩡한 식을 멀쩡한 3차식을 다음과 같은 3x 빼기 1에 대한 3차 식으로 바꿀래? 그런 얘기인 거잖아. 54 3승이 아니라 54 x 세제곱 아니에요? 아, 54 x 3승. 그러니까 3분의 1 가지고 조립제법을 3번 때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바로 해야 돼. 문제 보자마자. 갑니다. 3분의 1 가지고 그러면 얼마지? 28인 건가? 요게 상수항이라는 수입니다. 마이너스 1이 또 해. 3분의 1로 어? 68. 뭐? 근데 저기서 3으로 네? 근데 저기서 뭐 3으로 나가는 건가? 54 곱하기 3분의 1 18. 해서 18 마이너스 2로 해야지. 뭐라노?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소리고? 28이라고 적어줬는데. 맞지? 이거 방 꽂힌 거지. 요 두 개 더한 게 이게 맞는 거지. 근데 그게 있지. 아, 그다음 맞는 거죠. 여기 맞는 거지? 여기 잘못된 거지 여기. 18인데 마이너스 9인 거고. 여기 이제 1차항 계수인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뜻이냐면은 요게 3차항 계수거든요. 54에 근데 이게 3분의 1 썼다는 말은 3x 빼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x 빼기 3분의 1로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써야 돼 일단. x 빼기 3분의 1에 대한 3차식으로 바꿨다. 그런 뜻인 거거든. 그 다음에 요게 2차항 계수인 거고 x 빼기 3분의 1 쓰셔야 되고요. 제곱 요게 1차항 계수인 거고 x 빼기 3분의 1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상수항인 거죠.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식을 쓴 다음에 보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 요구하는 바대로 3x 빼기로 바꾸려면은 요 놈 중에 3의 세제곱을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요 놈 중에 3의 제곱을 여기 넣어주면 되고 요 놈 중에 3의 1제곱을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돼야 원하는 걸 바뀌니까 결국 이렇게 이렇게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A, B, C, D가 전부 다 보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36번은 1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더 쉽고요. 아무 똑같이 가는 겁니다. 35, 36번 같은 문제를 더 이상 모르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37번 요거는 4명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원래 지난 시간까지 6명인데 그 중에 4명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여기 온 4명이 다 모르는 건가? 그건 아니고 그 안 온 결석한 애 중에 숙제를 하고 결석한 애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포함해서 4명이 모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뭐
fx가 몇 차식인지도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몇 차식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3차식입니다. 5변은 3차식이니까요. 그런데 3차항의 개수를 대충 계산을 하고 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의 상태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좌변이 이 식이 2x 상승 빼기 12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6 요게 x에 관한 상등식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제 얘는 fx 그 자체고 얘는 x 대신에 x 빼기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fx일 때와 똑같은 점이 뭐냐면 3차항 개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3차항 개수 1개, 4개, 거기서 3개를 빼는 거지. 그럼 결국 3차항 개수가 총 몇 개 있다는 뜻이냐면 2개 있다는 뜻인데 그 값이 이란 뜻입니다. 3차항 개수 2배가 이니까 결국 얘 3차항 개수는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fx를 ax 3승이라 쓰지 말고 방금 확인했으니까 x 3승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도 뭐 생각을 좀 길게 하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암산으로 푸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쓰세요. ax 제곱 bx 플러스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 더 집어넣어가지고 좌변식을 뭐 얘랑 개수 비교를 통해서 A, B, C에 대한 방정식 3개가 나올 거니까 그래 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3차항 같은 경우는 이미 같다고 놓고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집어넣고 할 필요 없어. 다 시간 낭비야. 그냥 버려. 아니다. 버리면 안 되고 식 쓸게요. 그럼 얘는 식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냐면 이 같은 차수끼리 맞춰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x 빼기 1을 집어넣은 거. 그걸 쓸게요. x 빼기 1의 3승. 그리고 4배를 할게요. 4x 3승. 그리고 마이너스 3배를 하면서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을게요. 이렇게. 이 부분만이 3차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3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요 두 군데에서는 2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쓰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그러니까 3차끼리 따로 2차끼리 따로 뭐 1차끼리 따로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냥 줄줄이 다 써도 상관없어요. A에 그럼 이제 뭐 여기 갖다가 치면 x 빼기 1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4배의 x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가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x니까 그냥 x 빼기 1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얘는 그냥 c고요. 얘는 c의 4배고 얘는 c의 마이너스 3배니까 플러스 2c 이 정도로 써주는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들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서 질문한 것 같아요. 3차는 이제 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딸 필요 없긴 한데 그냥 계산을 좀 하면서 갑시다. 이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게. 하나, 둘, 셋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한 후에 마무리를 할게. 그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3차항 같은 경우는 이미 얘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2x 3승. 2차항은 암산을 조금 할게요. 어차피 요 2개밖에 없으니까 요 2개에서 암산을 조금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일 거고 2차항 개수가 얘는 얘가 원래 3인데 그거에 마이너스 3배니까 2개를 더했으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차 항 같은 경우는 여기 3이고 여기도 3인데 얘는 마이너스 3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인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그냥 1인데 1을 마이너스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 이쪽은 A로 묶어주시고 2차항의 개수는 여기 1, 여기 4, 마 3, 그럼 2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원래 2인데 마이너스 3배니까 마이너스 8. 상수항은 여기 1, 여기도 1인데 마이너스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B로 묶인 놈은 1차항의 개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되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4. 됐다.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좌우변의 개수 비교를 해주면 실수가 없지 않겠니? 2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2의 2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2 이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와 같다. 이런 얘기니까 A는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8A인데 여기 안 쓸게. 여기서 2B 여기서 마이너스 6 여기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네요. 차근차근 나오는 구조라서 침착하게 풀면 돼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안 쓸 거고 마이너스 4B인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8이라 쓸까? 그 다음에 여기 2C 있습니다. 2C 그리고 마이너스 4도 있어요. 그러면 8 마이너스 4 계산했다고 치면은 그냥 4인 거죠. 그러니까 2C 플러스 4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요쪽 상수항 6과 같죠? 그래서 C는 1이네요. 답 낼 수 있죠? F-4를 구하는 거구나. 끝까지 귀찮게 하네.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fx는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은 걸 산수하세요. 그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4의 3승은 마이너스 64일 거고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배는 플러스 8일 거고 이렇게죠. 마이너스 55가 나오네. 5번이네. 삼차항의 개수를 1로 잡는 센스 정도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ax 3승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다 보니까 식이 좀 더 복잡해져 가지고 답이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했었어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8번도 3명이 모르는데 얘는 조금 센스가 있으면 암산으로도 풀리는 건데요. x에 관한 2차단식 fx를 했잖아. 그럼 fx를 이렇게 써. 이렇게. 그리고 얘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3fx 플러스 6fx분의 1이란 요거 3배 하는데 3ax 제곱 3bx 플러스 3c 이따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 x자리 x분의 1로 가지고 6배 하는데 그러면 x 제곱분의 6a 라는 소리고 x분의 6b 그리고 c도 6배 해야 됩니다. 앞에 3배가 있었으니까 합치면 9배인 거죠. 9c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데요. 이게 x분의 1, x제곱분의 1이라서 얘네들을 다항식이다? 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냥 다항식이라 쳐. 다항식이 아니긴 한데 다항식이라 치면은 이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쓴다 라는 말은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 거냐면 얘가 상수항 0차고 이 수원 배우면
알게 됩니다. 상수항은 0차고 얘 분모의 1차인 항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차고 얘는 마이너스 2차거든요.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차, 얘는 마이너스 1차, 얘는 마이너스 2차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내림차순 쓴다는 말은 얘를 세 번째, 얘를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 만수되고요. 어차피 우변도 지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 식이 뭐랑 같다고 되어 있냐면 3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6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분의 12 플러스 7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식 가지고는 요런 식을 절대 못 만듭니다. 이 두 개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수 같은 것들끼리 개수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x분의 1항, x제곱분의 1항 이런 애들까지 다 개수 비교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라고. 그래서 2차의 개수를 보시면 3의 2는 3이다 그런 얘기죠. 2분의 1차의 개수를 보시면 6의 2는 6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차항의 개수는 3b는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x분의 1에 대한 개수를 비교해봐도 여기는 6b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더블 체크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 쉬운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 분수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못 푼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튼 간에 1차항 개수를 봤으니까 답은 1번이요. 그 다음 4단원 나머지 정리에서는 무엇을 모르느냐? 일단 14번 14번은 한 명만 모르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한 명만 모를 수가 있지? 다 안 간 소리인가? 근데 그 한 명만 모르는 친구가 여기 제일 잘하는 애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애가 모르는 문제가 다른 애들이 맞았어도 제대로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어요. 두 다항식 px, qx에 대하여 px 플러스 q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다. px 플러스 qx가 다항식인 거고 나눈식 1차식이니까 당연히 나머지 정리가 바로 떠올라야 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자리에 2를 넣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p 2 더하기 q 2가 4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p 2의 세제곱 더하기 q 2의 세제곱 이게 나머지인데 40이다. 요 조건 두 개를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 근데 그 요구하는 바도 나머지 정리에 따라 식을 써보면 p 2의 제곱 곱하기 q2 더하기 p2 곱하기 q2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야? 그런 질문이지. 그쵸? 요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딱 봐도 곱셈공식의 활용이네. 그런 뜻인 겁니다. P2나 Q2라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그냥 모르는 값이거든요. 얘가 A, 얘가 B인 셈이에요. A 플러스 B가 4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40인 걸 이용해서 두 수의 곱인 A, B를 찾은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를 거친 다음에 곱셈공식의 활용을 쓸 것도 없는데 그냥 두 개의 곱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니까 두 개의 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두 개 합이니까요. 결국 합과 곱의 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합은 이미 아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곱까지 찾아라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걸 길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적당히 치환해 가셔도 됩니다. 적당히 치환해서 요 부분 찾을 때만 적당히 치환해서 갈게요. 3승 더하기 3승은 뭐의 3승? 4의 3승인 거죠? 바로 계산할게요. 64 빼기 3의
두 개 곱이었거든. 바로 쓰자. P 곱하기 Q2 곱하기 두 개 합이었잖아요. 4. 들어갑시다. 그러면 요거의 개수는 마이너스 12죠? 넘길게요. 그럼 12가 될 거고 40을 나누기 24죠? 그리고 24 나누기 10이니까 곱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곱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했듯이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존나 인수분해하면은 곱과 합의 곱이니까 곱은 2고 합은 4니까 다음 8인 거야. 8. 정답 8인 거야. 그거랑 비슷한 문제들이거든. 11, 12, 13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어. 다 저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4번이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지난 시간 막바지에 연습을 좀 시켜드렸는데 이거 이 유형 다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유형이 제일 쉬운데 왜 이걸 다 몰라. 아무튼 간에 5문제 중에 3문제 풀어드릴게요. 2명 이상이 질문한 문제만 풀어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은 2문제가 씹히는 셈이잖아. 요거는 쉬는 시간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이 뭘로 쳤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15, 16, 19 이렇게 하겠습니다. 15 px를 x 빼기로 나눈 나머지 보자마자 p1인 거고 p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누는 식인 2차식은 x 빼기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숙달이 돼 있는 사람은 암산으로 풀어요. 근데 아직 암산하기는 힘드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쓰면은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문제에서 OX를 했다고 니도 RX 쓰면 안 된다고. 2차식 나눴으니까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AX 플러스 B라고 안 쓰면 못 풉니다 문제는. 그러면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식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대입 1대입밖에 없는 거고 그 대입하는 과정에 이런 모양들이 필요하니까 앞서 이런 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미리 알아놓은 정리해놓은 조건까지 활용을 해서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을 대입할게요. A 플러스 B는 P1이다 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를 바꾸시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P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7로 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위에 4를 빼겠습니다. 위에 4를 빼면 3A는 6이니까 A는 2고요. A는 2를 집어넣으면 B는 마삼. 그러니까 OX의 지정체는 2X 빼기 3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서 산수화세요. 1번. 그 다음에 16번. 자, 조건은 똑같이 쓰면 되겠죠. P1은 2다요. P-1은 4다요. A는 BQ 플러스 R 차례입니다. 나누어진 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BX 라는 나누어진 식은 언제나 같다.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눈 식이 당연히 요 두 개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곱해진 식이죠. 인수분해 쓰시라고요. X 플러스 1 X 빼기 1 목 모르니까 차수도 모르니까 QX라고 쓰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 OX가 쓰지 말고 제발 AX 플러스 B라고 써라. 그러니까 요 유형의 키포인트는 나머지가 언제나 1차식이니까 그걸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예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쓰고요. 나머지 정리로 조건 정리하시고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A, B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대 1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 요쪽에도 대입하면은 1 빼기 1 더하기 1? 그럼 1인 거지. 1P 마이너스 1인 거니까 4.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랬으면 되고 1을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3이죠. 3P1이니까 P는 2니까 6인 거죠.
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시면 또 나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19번. 요거는 그냥 3명이 몰라요. P 3차식이란 말이 있고요. P-1은 -7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그 나 조건을 제대로 써먹지 못해서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식이 있고, PX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빼기 1, x 빼기 3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1과 P3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P1과 P3을 나가지고 구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되는 거예요. Px 일단 나눗셈에 대한 한등식부터 쓸게. 나누어진 식은 나눈식 인수분해. 나눈식이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안 했으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 곱하기 목. 언급이 안 돼 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QX 더하기 나머지. OX로 돼 있다고 쓰면 안 됩니다. AX 플러스 B. 그럼 당연히 이것 때문에 1 대입해서 A 플러스 B는 P1. 3 대입해서 3A 플러스 B는 P3. 그럼 여기서 바로 A, B를 구해도 돼요. 그럼 여기 아래에서 위를 뺀 다음에 2를 나누면 A는 2분의 P3 빼기 P1인 거고, 이렇게까지 진행하지도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나머지를 P에 대한 치환타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그 다음에 B는 뭐 이 찾은 A를 여기 넣는 거지. 여기 넣어서 넘겨주면 되는 건데, 얘를 통분했다 치면 이게 2분의 2P1이니까 2분의 2P1에서 이거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분의 3P1 빼기 P3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 1차식의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은 나누어진 식의 함수값의 연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P1과 P3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박스 조건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박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조건이야 뭐 필요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나조건이 중요한 건데, 요거를 좀 더 수월하게 다루기 위한 능력치가 필요한데 다들 없어 보이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px 플러스 p 2 빼기 x는 6이다. 요게 무슨 소리냐? 이로 나누면 좋아요. 이로 나누면 이거죠. 어떤 두 수의 합을, 이게 두 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수의 합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평균이에요. 평균. 이 두 수의 평균이 3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두 수는 뭐예요? 함수값이죠. 얘는 뭐에 대한 함수값이야? x에 대한 함수값이고, 얘는 뭐에 대한 함수값이야? 2 빼기 x에 대한 함수값인데, x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 얘와 얘의 합이 언제나 2죠. 합이 언제나 2라는 말은 또 두 개니까 같은 말이 평균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 평균이 1인 두 x 값에 대한 함수값의 평균은 언제나 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이 1인 두 x 값의 함수값의 평균은 언제나 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식이면은 말은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그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평균이 1인 두 x 값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값의 평균이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은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야. 물론 뭐 저런 생각 안 해도 적당히 나식에다가 x값을 넣어주면은 나오는 결과긴 한데 저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결국엔 좋거든요.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다. 근데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P-1이란 말이죠. P-1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바로 뭐를 알아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과 평균이 1인 수라면 마이너스 1과 평균이 1인 수라면 3이지? P3 쓰는 거야. P3이 마이너스 7과 평균이 3인 수라면 평균이 3. 마이너스 7과 평균이 3인 수는 얼마야? 평균이 3이란 말은 합이 6이란 거야. 얘에다 뭘 더하면 6이냐고 그걸 대답하면 돼. 얼마야? 13. 이렇게 여기 바로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이게 먼저였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뭐지? (3차식 px) 근데 우리는 P1을 구해야 되지? 그럼 평균이 1인 두 수 중에 두 수가 같으면 둘 다 1인 거거든? 그래서 요 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하면은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식에다가 나의 x에 1을 대입하면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게 둘 다 1이 되기 때문에 이 P1이 6이다. 그러니까 P1은 3입니다. 됐지.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P3과 P1을 다 구한 거죠. 그러니까 P3을 구한 방식과 P1을 구한 방식이 약간 다른데 어차피 이게 평균이 1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을 생각하려면 수가 두 개 필요한데 그 두 수가 다르다는 보장이 없거든. 두 수가 같을 때일 경우에는 1과 1의 평균이 1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1인 두 x 값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 값의 평균이 3이다 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좀 더 심화된 개념 알려드릴게요. 좀 더 심화된 개념은 뭐냐? 1일 때 함수 값이 3이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P1이 3이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려운 파트를 공부할 때 알려드리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1은 3인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의 x에 1을 대입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P1은 3입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거 나왔죠? 요 P1 자리에 3을 넣으시고 P3 자리에 13을 넣으시고 물론 뭐 얘까지 다 구해놨는데 얘까지 구해놓고 나서 집어넣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래에서 1을 딱 치면은 2a는 10이니까 a는 5고 a는 5를 여기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월 x는 5x 마이너스 2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니까 정답은 23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 숙제 질문 처리 아주 꼼꼼하게 다 해드렸고 그 다음 정석으로 가서 정석의 질문 처리할 건데 화장실? 화장실 어딘지 알아? 갔다 오세요. 이따. 정석의 질문은 내 예상과 달리 글이 많지 않았는데 정석 연습 문제를 안 푼 사람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질문이 별로 없지? 90, 11번은 다 할 줄 알았는데
90, 11번은 다 모를 줄 알았는데 풀리는 사람이 있었던 건지 숙제 안 한 건지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죠. 아무튼 9번 3명, 10번 1명, 11번 2명인데 10번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9번, 10번, 11번 요 세 개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아주 주옥 같은 문제들이고 내신에 무지만이 나오는 거니까 매우 중요해요. 정확한 논리로 풀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왜 선생이 안 풀어주고 숙제를 냈느냐? 그냥 내가 가르쳐 주니까 기본 개념만 가지고 다 풀리는 거긴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몇 명이라도 해보시라고 숙제를 낸 겁니다. 3-9부터 갈게요.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식이고 거기다가 x 플러스 b배를 했네요. 이거는 나머지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1단원에 나왔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그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건데요. a는 bq 플러스 r을 당연히 아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리느냐?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내포되어 있는 무지막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까지 모르는 상태가 되게요. 이거 모른다는 거는. 근데 여기 3명이나 모르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그런 게 아닙니다.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C 언급이 없죠? 없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냥 QX라 쓸 수밖에 없어요. QX라 쓰시고 더하기 나머지 X 플러스 A fx는 이 식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는 식을 썼으면 fx를 알아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fx는 얘야. 얘에다가 어떤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냐면 fx에다가 x 플러스 b배 하라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x 플러스 b배 하면은 x 플러스 b fx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b qx 플러스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인 거야. 당연한 거야. 요런 식을 어떻게 했냐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x라고 줘줬어. 그걸 가지고 a, b를 다 구해서 세제곱해서 나와세요 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 찾았어? 어딘지 찾았어? 그 정석 노트에? 찾았어? 거기다가 필기하면 돼. 그리고 거기 책도 있으니까 책으로는 54페이지예요. 54페이지. 책이랑 정석 노트 같이 보시면 되고 책은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 어딘지 참고하는 용도고 내가 알려주는 것을 본인이 모르면 당연히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필기하라는 용도로 정석 노트를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b fx는 이 식이라고 이제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실제로 저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맞냐면 여기 더하기가 있잖아. 이 더하기를 기준으로 식이 2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하고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합친 게 당연히 전체 나머지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식이 여러 개다 싶으면은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끊어서 나온 목들을 다 합친 게 몫인 거고 끊어서 나온 나머지들을 다 합친 게 나머지인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 풀 때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나누라 했는데 x제곱 플러스 1이 버젓이 인수분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로 딱 보여야 돼요. 요 놈이 버젓이 보이거든요. 이 나누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는 식은 당연히 뒤에 달려있는 놈이 몫인 거고 더하기 뭐가 없으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나머지가 0이다. 그럼 0 더하기 뭐는 뭐야? 뭐잖아. 그러니까 얘의 나머지가 문제에서 말한 3x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전부 다 잊으시고 요걸로만 가면 돼.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x다요 그런 뜻인 거지. 이걸 가지고 a, b를 찾는 겁니다. 그럼 요걸로 이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다시 써볼게요. 얘를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는 나누어진 식은 나눈식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몫인데 여기 몫자리를 qx라고 쓰는 멍충이는 없겠지? 아니 나누어진 식이 2차고 나눈 식이 2차니까 당연히 몫은 뭐야? 상수야. 그럼 어떤 상수인지만 알려면 뭐 보면 돼? 양쪽의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새끼 1이고 이 새끼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몫은 1이 몫은 1이고 더하기 나머지 쓰셨는데 그게 3x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럼 항등식 논리에 따라서 개수비교법을 거치면 A, B 합과 곱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A 플러스 B는 이쪽에 1차항 개수를 보시면 3이죠. 그 다음에 A, B는 상수항 보시면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A, B의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3차 더하기 3차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해서 계산하라 그런 뜻인 거지. 요거 세제곱에서 27에서 3배에 얘 곱하기 얘를 빼는 거니까 9를 빼는 거죠. 답은 18입니다. 이거 분리 해석하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 분리 해석하는 거 엄청 중요해. 말했다. 분리 해석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항상 분리 해석을 해야 돼요. 분리 해석을 해서 따로따로의 각각의 몫과 나머지를 찾은 다음에 몫들의 합으로 전체의 몫, 나머지의 합으로 전체의 나머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한 명이 모른다고 했으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풀어봅니다. 얘도 일단은 뭐 나누어진 식, 나눈 식, 나머지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몫만 qx로 처리해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써야 되겠죠. 나누어진 식 xn승 곱하기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는 같다. 무엇과? 나눈식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몫. 자, 몫은 몇 차식입니까? 몫은 몇 차식이에요? 에? 몫은 몇 차식이야? n차식이죠. n차식 당연히. 여기 n 플러스 2차인데 여기 2차 있으니까 n차식이죠. n차식인데 n이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려고 생각하면 미친짓이고 당연히 qx입니다.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qx를 구체적으로 쓸 거냐 qx라고 쓸 거냐 그걸 판단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능력이라 했어. 여기서 이게 1인데 몫이 1인데 이걸 qx로 쓴다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이상한 거지. 오케이? 언제는 qx를 쓰고 언제는 구체적으로 쓰느냐 다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좀 더 많이 유리한 방법으로 항상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야지 잘하는 거고 그래야지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나와 있죠. 3의 n승 x 빼기 3. 이 등식을 이용해서 이 항등식의 미정계수인 a, b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x 빼기 3이 두 개가 있으니까 x 빼기 3을 한 번 집어넣는 거죠.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a, b에 대한 관계식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x에 3을 대기. 그렇게 되면 좌변은 3의 n승 9 빼기 3a 더하기 b라고 당연히 써야 되고요. 요거 3의 n승이라 부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고 요 3의 n승 근데 이것도 없어지죠. 0이고요. 근데 3의 n승은 양수거든. 날리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건데 지금 나눌 식이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는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배운 대로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b는 3a 빼기 9로 바꾼다고 했지?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어떻게 해야 했지? 원래 식에 반드시 집어넣는다고 했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의도는 뭐랬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했어요. 어떤 인수가 나와야 된댔지? x 빼기 3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도 x 빼기 3이 나오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다라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n승에 x제곱 마이너스 ax b 대신 이거 쓰라고요. 3a 마이너스 9. 그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항이 4개죠? 항이 4개면 언제나 적당히 2개씩 엮으면 했잖아? 그럼 당연히 a가 달려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엮으면 되는데 요 두 개는 합쳐요. 요 두 개는 a로 묶기만 하면은 예상했던 대로 x 빼기 3이 만들어진다고요. 다시 또 진행하면 xn승에 x 빼기 3으로 묶었다고 치면 요 두 개에서 남는 것은 x 플러스 1이고 3이고 요 두 개에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누어진 식이 변해야 합니다. 이 식이 이 식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요 세 놈이 전부 다 x 빼기 3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 관계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슨 지식은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 날리시면 돼요. 네? 그럼 날리고 나도 여전히 qx에는 x 빼기 3이 곱해져 있으므로 3 대입을 한 번 더 트라이 해볼 수 있죠. 요 식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3의 n승에 6 빼기 a가 되고요. 얘는 없어지고 얘는 3의 n승이 그냥 있는 거죠. 그럼 3의 n승을 날리게 되면은 이게 1로 변하는 겁니다. 즉 6 빼기 a가 1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a가 5임을 알 수 있어요. a는 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b는 4임을 알 수 있죠. a는 5, b는 4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과정에 풀이가 필요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저렇게 하기가 싫으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미분이 있는데 미분은 여러분 다음 선행 진도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 풀이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거나 아니면 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풀이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3-11번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당식 fx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까지 읽고 fx 쓰시면 돼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원래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를 더하기 rx라 쓰는 놈은 바보고 그 다음에 저 fx가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는데 저 qx를 qx라고 쓰고 있는 놈도 바보죠. qx는 뭐야? 1차식인 거고 qx의 1차항 개수는 뭐야? 1인 거야. 그러니까 qx를 x 플러스 a 요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qx라고 쓴다고? 이상한 거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fx 제곱 마이너스 1을 fx로 나눈 나머지가란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쓰면 돼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으로. 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fx를 거의 찾아놓은 상태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fx제곱 빼기 1을 쓰지 말고 fx제곱 빼기 1이란
fx x자리에 x제곱 빼기를 넣는 건 이 자리에 x제곱 빼기를 x제곱 빼기를 넣어주면 돼. x제곱 빼기를 x제곱 빼기를 넣어주면 돼요. 빼기를 맞나? 그러면 여기다가 x제곱 빼기를 넣어주면 x제곱 빼기 2조 요거의 제곱인 거죠. x자리에 x제곱 빼기 1 넣었으니까 x제곱 빼기 1 빼기 1 x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대로 여기 x에도 x제곱 플러스 a 빼기 1 이렇게 요러한 6차식을 뭐로 나눴냐? fx 나눴다.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fx 이거니까 나누어진 식은 나누어식 곱하기 몫을 쓸 차례인데 얘는 6차고 얘는 3차니까 몫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qx라고 쓰는 게 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쓰는 겁니다.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요. 자 됐어요. 요걸 이용해서 fx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fx는 이겁니다. 졸지 마세요. fx 이거예요. fx를 구하라는 말은 뭘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냐? 요 a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a는 한 개죠. 그러니까 한 개의 방정식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방정식을 이 새끼로 만들라는 뜻인 거죠. 그 방정식을 이 새끼로 만들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정식 하나를 만들고 싶거든. 그럼 당연히 qx랑 곱해져 있는 이 두 새끼를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x에 마이너스 a를 넣거나 x에 1을 넣거나. 근데 x에 마이너스 a를 넣을 바보는 또 없겠죠. 왜냐하면 1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x에 1 대하면 끝이야 그냥. x에 1 대 2. 그럼 당연히 a가 나와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1이죠. 안 쓸게요. 얘는 뭐가 되죠? a죠. 써야 되고 a는 얘는 뭐가 되죠? 없어지고 얘는 뭐가 되죠? 2 되죠? 얘는 2. 여기 2를 여기 넣어주면 답이에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가 정답이다. 자, 오늘 숙제가 분량이 별로 없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1시간 넘게 해설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뭔가 모르는 게 당연히 있었을 거고 전부 다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읽으면서 진도를 조금 나가고 쉬어야 하는데 어제 할 차례냐면 기본 문제 4-4번 했나? 유제 4-1번까지 했겠네 그럼? 집에서 했겠네. 그러면 4-5번 할 차례인가? 오케이. 기본 문제 4-5번 책으로는 61페이지요. 정석 노트로는 기본 문제 4-5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4-5번도 여전히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학생들이 상당히 못하는 파트예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야.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그 비슷한 구조긴 해.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어떤 구조였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문제였는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넣어서 0 만들 수 있는 식이 수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 두 개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맨 앞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들 두 개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식 세팅하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것만 해도 바로 처리가 안 됐죠. 근데 여기는 이 페이지는 요 기본 문제 4-5번과 4-8번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하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제시한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한 3차식. 그러니까 3차긴 3차인데 1차 3개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 하나랑 1차 하나가
곱해져 있는 3차식. 그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요. 평소처럼 식 세팅은 못 풉니다.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2x 빼기 1이고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이때 fx를 앞서 언급한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3의 곱인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빨리 풀려면 맨 마지막 것만 나눠 쓰면 되는 식으로 쓰면 돼요. fx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 곱하기 목. 왜 차수를 모르니까 이걸 qx라고 쓸 수밖에 없고요. 더하기 3차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2차식이 되니까 ax 제곱 bx 플러스 c 하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맨 첫 조건을 x1 대입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f1이 1이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3 대입하는 거니까 f3도 1이다 그런 뜻입니다. f1은 1이다, f3은 1이다.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내야 될 게 세 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입의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인수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못 풉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꿀 거예요. 얘를 바꿀 건데, 얘를 바꿀 때 어떤 논리를 써먹어야 하냐면, 저렇게 나타낸 것 자체가 fx를 안다는 뜻이야. fx는 이 식과 아까 했던 말과 똑같아. 이 식과 이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 플러스 때문에. 그럼 이 식을 지금 이게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면 이 제곱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야. fx를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fx는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눌 경우와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미 세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그 세 식 중에 하나가 x 빼기 1의 제곱이라서 나머지가 0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나머지는 여기에서만 나온다라는 뜻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했냐면 2x 빼기 1을 했거든. 여기 이 얘기예요. 이 놈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fx 전체의 나머지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서 나온 나머지는 0이니까요.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2x 빼기 1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야. 근데 이한테 풀라고 시키냐? 그럼 다 틀린다고요. 이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한 번 듣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한 10번 정도 네 스스로 지금 이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얘가 나누어진 식 역할을 하는 거야.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 자리에 얘를 달아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볼게요. 이 논리에 따라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건 나머지가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서는 나누어진 식입니다.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몫인데 2차잖아요. 그럼 당연히 몫은 상수일 수밖에 없고 얘 2차 함계수는 a이고 얘 2차 함계수는 1이니까 몫은 a일 수밖에 없어. x세요. 더하기 나머지를 쓸 차례인데 그건 얘라고요. 2x 빼기 1.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곧 얘란 뜻입니다. 이게 나머지인데 그게 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란 뜻이죠. 그럼 뭐만 남았어? A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됐냐면 미정계의 수가 3개였는데 무려 2개나 줄어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눗셈에 대한 함등식 A는 BQ 플러스 R에 대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논리 전개라고요. 졸고 앉아있으면 모른다고.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아놓고 못한다고 막 지랄만 하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근데 나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못한다고 지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죠? 언제나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전 과정이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들으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 A라는 하나의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아직 안 써먹은 게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 X에 3 대입하는 거. F3은 1이다라는 정보를 어디에도 써먹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fx는 얘 더하기 얘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a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f3이 될 건데 f3이 문자에 와 있거든요. f3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 대신에 1을 쓰는 거예요. 1은. 요거 대신에는 얘 때문에 쓸 게 없고요. 요게 아니라 요 바꿔놨잖아. 요거 대신에 x에 3을 넣는 거지. 그럼 얘는 4a. 그리고 얘는 5죠.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a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머지를 찾는 게 목적인데 나머지는 누구죠? 얘예요. 지금 얘예요. 얘가 나머지예요. 여기다가 찾은 a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결과가 나머지다. 그렇게 답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전개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정답을 찾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알아들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유제 48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이라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논리 전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놔둘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나머지를 다시 나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긴 식 가지고 나머지를 이상하게 생긴 식으로 다시 나누면 어떤 결과가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의 생김새를 바꿔주셔야 하는 겁니다. 풀 수 있게끔. 그게 이 문제 유형의 해법의 키포인트다. 이 문제는 냈다 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1 1학기 중간고사를 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모든 고등학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동네는 좀 빡센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이것보다 더 어렵게 꼬아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하기 달아야지. 나머지 그것도 일단 쓰긴 해야 돼. ax 제곱. 그래서 그걸 어떤 모양 바꿀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승중이는 내 말 안 듣나 본데. 응? 내 말 안 듣고.
전부 다 알아들은 애도 열심히 필기했는데 씨. 알아듣지도 못하고 필기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3명 중에 5명 중에 3명이 있는 중이므로 다시 풀어드려야 돼요. fx를 x 플러스로 나머지 8이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킵해 놓으시고,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거다는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는 거야.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앞서 언급한 두 식의 곱이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 되는데 요 새끼는 아름답지만 요 새끼가 못생긴 거죠. 요 놈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저 문제처럼 완전 제곱식이 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거나, 얘가 뭐 이게 마이너스 4라 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꼴이었으면 요 유제로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기본 문제니까. 더하기 나머지가 다 2차식이에요. 이건데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 상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걸 해결 못해.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는 뭐냐면 나눗셈이라고. 얘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를 나눈다는 것은 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전체를, 즉 fx를 얘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fx를 얘로 나누는 과정은 fx는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로 나누는 것과 얘로 나누는 것을 합치면 돼. 뭐가 나머지를 구할 때. 근데 지금 나머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야. 나머지에 집중을 해. 이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는 0일 수밖에 없어. 얘가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에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전체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3x 플러스 1로.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새끼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그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누어진 식을 치고 더 진행시키는 거야. 나누어진 식은 나눈식 쓰는 거야. 나눈식 곱하기 목. 근데 둘 다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몫은 상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좌우변의 이 창의 개수만 비교해보면 몫이 A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더하기 나머지 숫자인데 그게 그거라고요. 3x 플러스 나머지가 이전계수 3개에서 1개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A만 찾으면 되는데 아직 안 쓴 게 이 새끼니까 이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양변의 x에 qx를 안 썼네요. 양변의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얘가 f 마이너스 되는데 그게 8이라고? 8은 이 부분 때문에 다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은 5a죠. 5a. 여기에 x, 여기도 x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2지요. 2를 다시 여기 넣어준 게 답이라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에서 x 7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응? 방법이 없어. 이게 유일해. 근데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나 틀리겠다는 뜻이야. 요거 거기 워크북에 있거든? 한 엄청 많을걸? 지금 여기는 한 문제씩밖에 안 했지만 워크북에 엄청 많아. 왜 엄청 많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지금 이해 못하면 그거 다 틀려요. 10개 넘는 거를 좀 할게요. 이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방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 찾는 문제가 1단락 되었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개념의 이름은 인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인수정리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미적분 1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인수 정리란 무엇인가? FA가 다시 다항식 fx에서 fa가 0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다항식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다르게 말하면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보통 생략하거든요. fx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또 써보면 fx가 아니다. 이거 어차피 결론이니까 뒤에다가 쓸게. fx는 나누어진 식은 나눔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더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다항식이 표현됐을 때 이 각각을 인수라 부르잖아요. 근데 얘가 뭔지는 잘 모르는 상태니까 요 놈은 확실히 보이잖아. 요 놈을 인수라 부르는 거지. 요 놈을 인수라 부르는 거죠. fx는 요런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항상 논리 전개를 할 때는. 일 수밖에 없으므로 x 빼기 fx가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인수 정리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딱 압축을 시켜볼게요. 압축. FA가 0이다. 이런 말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fx는 x 빼기 a 곱하기 또 다른 다항식 이런 식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나오는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면 이 넣어서 0 되는 걸 찾은 다음에 이런 인수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고 인수분해를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gx까지 알아내야 인수분해가 완결되는 건데 g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얘가 1차식이다 보니까 결국 조립제법이 개입이 되는 거야. 몫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은 뭐를 알 수 있다고?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보기 문제가 없네. 거기 기본 문제에서 바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